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장려협회 황드보라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 엔진을 좀 찾아보니까요, 결혼, 출산하고 관계없는 이 소방에 대한 이력이 많이 나오시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원래는 많은 시간을, 많은 기간을 소방관을 돕는 의용소방대라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제가 우연히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네. 저출산이 문제다, 뭐 인구가 감소된다, 학교들이 폐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듣고 있다가 네. 정말 그 학교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애들이 없고 교실에 몇 명 앉아 있고 학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얘기만 듣다 그런 학교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 또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역시 교실에 애들이 많지가 않고 서울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 운동장에 애들도 별로 없고 학교가 썰렁하고 옛날 우리 세대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죠. 그 정도인데 너무 심각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괜히 국가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는 중에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통합 측의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네. 소망교회나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차를 몇 대 대절해가지고 군부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제가 그 세례식 목사님이 세례하시면 이제 물기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봉사하는 걸 권사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네. 저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군인들이 세례받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올해도 갔다 왔는데 한 200~300명씩 하다가 작년엔 120명 하고 올해는 또 이제 52명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 부대가 없어진대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2개, 3개 부대가 하나로 합쳐진대요.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쭈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 큰일 났구나, 심각하다. 그거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상하게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 안전교육은 이제 거의 의무화가 됐어요. 내가 아니라도 여기는 하실 분들이 너무 많겠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하나, 청년들이나 왜 안 하나를 제가 나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네. 제가 아기를 기를 시대거든요. 그때는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니까 하나뿐이 안 나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너가 최고야. 막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희생해서 뭐 하는 거에 대한 거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내가 희생해? 왜 내가 희생해? 그렇죠. 그리고 뭐 시부모님들한테 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왜 시부모를 내가 이렇게 챙겨야 돼?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데 남편한테 왜 허락을 받고 내가 제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꿈이 이건데 내 꿈을 펼치려면 아기 낳거나 결혼하면 못해. 그렇죠. 막 이런 걸로,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걸 내가 나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참 필요하구나.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제 소방에 대한 건 그만하고 이제 결혼 출산 그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내 남은 인생을 정말 국가 간에 좀 되는 그런 나머지 인생을 좀 내가 좀 시간을 보내면서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출산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협회를 칼을 뽑으신 거네요. 네, 평생 네. 지켜오셨던 소방을 지키고. 출산장려협회는 정말 이게 저는 영유아부터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사장님 국가관이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 이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결혼과 출산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요. 네. 아까도 조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학교가 없어지고 네. 군부대가 지금 없어지고 네. 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지고 소아과가 없어지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또 아기용품 파는 그런 매장이 거의 그렇죠.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없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심각한 게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그 순간적인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걸 모르고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가 뭐 얼굴 뭐 이렇게 뭐 안 생기게 나는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만약에 임신이라도 되면 그런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임신을 하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저출산도 문제인데요. 이제 기형아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기형아가 한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기가 평생 불행하고 그 다음에 양쪽 가정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 아기 하나로 인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적 큰 문제고 건물마다 동물병원이 들어서고요. 네, 동물. 그리고 백화점에도 옛날에 애기 옷 파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애기 옷 파는 데가 거의 없어지고 그렇죠. 소비자가 없으니까요. 강아지 용품 파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네.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래도 아기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면서 동물도 기르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기를 안 갖고 동물만 기르는 거는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지금 한 거의 37년째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실험적인 데이터라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안 되면 아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아이 성격하고 엄마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게 특히 여학생들, 여대생들,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막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뭐 피임약을 막 이렇게 복용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이 나뿐 아니라 이세한테도 큰 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제가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목격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정말 의무 교육처럼 돼야 돼요. 이게 뭐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결혼 출산이 나는 사실 결혼 출산 학과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겨요. 결혼 출산 학과. 네, 왜냐하면 결혼 출산 학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인성을 아기도 많이 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엄마가 정말 아기 하나를 낳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고 또 아기 가졌을 때 그 엄마의 그 가져야 되는 그 태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아기 나서도 아기 나서 한 100일까지는 아기 머리를 이렇게 우리 엄마 옛날 말씀에 아기 머리를 흔들리거나 하면 큰일 난다고 목욕시킬 때도 막 보석 다루듯이 이렇게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그거 모르거든요. 아기 막 이렇게 하다가 아기 머리라도 흔들리거나 뇌 흔들리면 나중에 사춘기 때 막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증상도 나오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가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아기 낳아서 기르는 과정까지도 그렇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자유낙하를 해서 머리가 쿵 하고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 11월 11일을 계기로 해서 출산 장려일을 계기로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번져지면서 정말 출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배지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배지를 좀 하나씩 달면서 출산 장려를 합시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유태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대요.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기가 없고 그냥 우리 세대를 그냥 끝내면 얼마나 이게 그렇죠. 불행한 거겠어요. 가정이 소중하고 사실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소중하지만 더 크게 행복한 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행복은 국가가 없어지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대한 행복도 좀 찾고 또 국가에 대한 그 국가관도 좀 가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인데 정 훌륭하고 똑똑한 2세들을 좀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출산 장려날을 기억하시고 결혼하시고 아기도 좀 낳으세요. 들으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거요. 저기 우리가 결혼하기 전 또 결혼하고 나서 네. 또 임신하기 전 아기 낳기 후 네. 이렇게 그 4단계를 힐링센터를 좀 힐링센터. 왜냐하면 네. 결혼하기 전에도 정말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남자는 여자는 또 남자를 잘 몰라요. 네. 여자스러운 거 DNA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네.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 못하고 또 남자 입장에서만 해보면 이게 부부싸움이 연애할 때는 싸움을 안 하는데 결혼하고 그렇죠. 나서부터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할 때 정말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힐링 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하고 또 임신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해야 될 거, 또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몸을 요즘 젊은 애들이 아기 이렇게 낳고 나면 몸이 망가질까봐 아기를 또 안 낳는 경우도 있어야지만 요즘은 또 뭐 좋은 게 많아서 아기 낳고 나도 한 5, 6개월 안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기를 낳고 몸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힐링 센터도 만들어서 좀 아기 낳으면 또 여자들이 또 문제가 우울증이 와요. 산후 우울증도 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정서적으로 치료도 되고 그래서 힐링 센터가 필요해요. 여자들도 필요하고 남자들도 와서 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져서 아기를 가지려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뭘 문제를 얻어서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거가 뭘까를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얘기를 해요. 밤에 아기가 오는데 엄마가 와서 덜 봤는데 엄마가 몸살이 났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에서 뭔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돌보미를 시스템이 있어요. 붙여주고 맞습니다. 이래서 언제든지 내가 아기를 낳아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걱정 없어 이러면 편안하게 아기를 낳는데 그렇죠. 아기 낳아서 대책 없어 나 못 나 이렇게 되면 안 나거든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놓지 말라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그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알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려고 그래.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구를 많이 해요 저한테. 그거 좀 해보라 그러고 또 예. 이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분들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다가가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는 막 대부분 토론회 하면서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그 생각으로만 한 거는 이 결혼 자금이나 정부 예산이 딴 데도 다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실제 아기 기르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문제가 뭘까? 이제 저는 그걸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와 이건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거는 실질적인 거라서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우리 민간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장님과 좀 분신이 여럿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일을 다 하시려면.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각 18개 시도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본부장들을 다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제 그 본부장들이 우리 지역에는 뭐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분배를 해서 이제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서울도 있고 지역마다
그런 그 지역에 또 예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본부장들 이런 분들도 의욕 있고 얘기를 해도 정부 예산을 아무나 못 하니까 못해요. 우리 협회도 뭘 좀 이렇게 오늘 요번에 좀 하려고 했더니 예산도 이미 끝났다 그러고 네. 그 지금까지는 사실 내 돈으로 나도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나도 너무 힘든데 이걸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도 힘들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업체나 이제 좀 이런 큰 기업에서 정말 이렇게 좀 하고 싶어하는 우리 같은 협회한테 도움을 주시면 그게 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 그럼 저희 계시죠. 자막에다가 이게 넣을 때 이게 좀 후원 계좌도 좀 넣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요번에 그 정부 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요번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하셨을 때 이렇게 출산이나 결혼에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업체가 뭐 세금도 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또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출산이나 결혼 협회를 위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협회한테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새마을 운동하면 그걸로 모든 지역이 다 커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출산 장려, 그 다음에 결혼 장려 이것도 전 범국민적인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사장님께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글쎄 우리 세대는 사실 뭐 결혼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나이가 들어서 결혼 못하면 그건 큰 흉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결혼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애기도 또 그 집안에 가서 그 대를 못 이으면 죄인 취급받고 막 네. 우리 그 여자들이 죄인인 것처럼 막 옛날에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결혼하고 출산은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결혼이라는 건 그 나 혼자만의 뭐죠 요즘에 사업도 혼자 해가지고 힘들어서 같이 네. 막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힘으로다가 해야 사업도 성공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물론 혼자는 편하겠지만 이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행복의 울타리를 만드는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아니 너 만약에 1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너가 150만 원어치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럼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만약에 네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곱하기 1을 하면은 너는 어쨌든 간에 혼자서 100만 원 벌 200만 원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혼을 해서 그렇다고 너가 여친이고 남친인데 너한테 돈을 주겠냐. 너가 결혼을 해야 여자 돈을 떳떳하게 받아가지고 20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약간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해서 둘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싱글들은 맞아요. 마지막에 하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정말, 예. 근데 월급을 조금씩 받는 사람도 보면 결국 10년, 20년 가보면 애를 키우는데도 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기 때문에 막 더 돈을 열심히 벌고 애 공부 때문에 더 벌고 막 이러는데 혼자는 그냥 오늘 못 벌면 뭐 그냥 나 말지 뭐 나 혼자 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네, 친구들도 야 오늘 내가 출석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은 네. 사실 혼자는 나이 먹으면 외로워요. 외로워요. 예, 저는 딸 둘인데도 딸 한 미국 가 있고 늦둥이 하나 안 낳았으면 지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제가 얼뜻 이렇게 이 사장님 스케줄을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심심하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집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요. 아, 줄여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숫자가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아깝다.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 될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이 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오늘 하루를 되는데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저는 그리고 집에 왜 사실은 뭐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민폐 끼치고 막 젊은 사람들을 바쁜데 막 이게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그거는 민폐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왜 집에 있어요? 아, 그런 마인드시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활동하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이래야지. 집에서 나는 너무 그래서 나 집에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집에 안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건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또 아기 낳으면 내가 오히려 엄마가 혜택을 받고 아빠가 혜택을 받고 이러면 아기 낳죠. 낳지 말래도 낳지. 뭔가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뭔가 득이 된다. 아, 득이 돼야 되죠. 그게 애국심이랑 또 거기다가 국가관도 심어줘야 돼요. 국가관도. 왜냐면 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병원이 아예 이렇게 소아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마다 동물병원만 생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형외과만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더 잘 된대요. 아, 동물병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물병원 그 뭐 장례식 그 문화도 생기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좋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아지 기르는데 얼마나 이뻐요. 집에 가면 걔가 막 반갑다 그러는 그 행복을 주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행복하고 우리 이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만물의 연장인 우리 이 인간인데 그렇죠. 내 이세가 없이 나대로 끝나고 죽는 나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건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기 낳으시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아기가 돈이야. 아기가 복덩어리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